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4일 여러분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내용은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졌고요. 또 거기에 대한 거주 불안감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무주택자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흐름이 거래량은 줄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의 인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불안감이 또 휩싸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최근 뉴스를 또 보게 되면 이 서울 아파트 거래는 줄었지만 30대 비중은 이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커졌다. 이 30대가 지금 주택을 취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가 불안해진 거예요. 거주 불안감이 생긴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내가 근로소득을 또는 사업소득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높이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을 따라잡기 있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주택이라는 거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잡아놓고 잡아놓은 그 픽스된 가격에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택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주택을 매입하시는 30대도 제가 종종 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은 30대가 주택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30대가 이렇게 지금 주택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 또 어제 날짜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전매 금지 전에 싹쓸이 그래서 이제 폭발한 분양권 거래. 그래서 2020년 9월 23일 이 데일리안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3개월 전보다 18.4%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거래가 늘고, 자, 웃돈도 붙었다.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래량이 느니까 이제 웃돈도 붙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거래량은 향후에 자, 줄어들겠지만, 줄어드는 이유는, 자, 규제가 이제 분양권 시장에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뭔가 이 분양권 시장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 현상은 여전하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요, 이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보다도 일단은 조금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선호 현상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입지를 이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30대, 40대, 우리가 50대와 60대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 신축에 대한 수요는 그 열망은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정부가 한번 규제를 이제 분양권 시장이 이제 뭔가 이 세기를 박았는데 정부가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전매 제한 강화 핵심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또는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입니다.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에는 6개월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이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계약금만 놓고 전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제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데 일단 법 시행안이 이제 되기 전이죠. 그 전에 이제 거래가 활발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는 9월 22일 이전 입주자 공고와 계약을 마친 단지의 분양권의 경우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피 같은 돈이죠. 그래서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30대, 40대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전매가 풀린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방 광역시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분양권에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5월달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 규제안이 나온 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도 이제 뭐 핵심 지역도 아니고요. 저 멀리 그 이천이나 여주나 또는 저 원주까지도 이 분양권 그 마이너스 P로 거래되던 지역들조차도 이 분양권이 싹쓸이를 당했고, 예, 가격이 막 널뛰기처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 분양권 규제로 인해서 지금도 지금 활발하게, 예,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무주택자분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임대차 3법 하나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임대차 3법.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건 무엇일까? 일단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이제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이상 재계약 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계약 연장 권리 보장권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공식화한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지난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 그 하나는 일단 다양한 규제 체계도 이제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잘 잡히지 않고 거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30대, 40대,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임대차 주요 3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임대차 3법이 그 법 시행 을 시행하는 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전세 시장에서 이제 매물 급감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시장 불안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저녁 뉴스를 보시던 또는 유튜브를 보던 또는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보시던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오히려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 전세 가격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 시에는 적용받지 않기에 신규 계약은, 예, 이 임대료 그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 수요가 늘었다는 건 뭐죠? 이사 안 가겠다. 자, 그래서 이제 눌러앉고 사실 살 수 있는 이 보장권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주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전세금을 맞춰줄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맞춰줄 수는 있지만 또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 이사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재건축 실수요 요건 강화에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올 12월까지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안 되게 되면 일단 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이제 거주를 했느냐 거주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청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분양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현금 청산자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수도권이면서 이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이면서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고요. 세 번째 이제 재건축 사업장. 그래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게 되면 2020년 12월
10까지 그 조합 설립 신청이 안 되게 되면 2년 거주 의무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이 2년을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 3년 내에 신규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전세가가 최초 분양가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에 떨어진 사람이 그 단지에 전세를 거주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 때가 되면 또 전세금 또 올려줘야 됩니다. 그마저도 이제 전세집을 구하기,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 이중고, 삼중고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자금 여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 자, 향후 집값이 안정돼서 누구나 거주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꼭 주택이라는 거는 사야 되는 필요성은 꼭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시장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변수, 내재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이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변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여러분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화된 자금 출처 증빙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본인 상황 여력에 맞게끔 이 주택을 지금 그 내가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충분히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제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청약이 그 이제는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일단 청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그 청약의 기회 잘 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 청약에만 목매달고 있다 보면 자, 청약이라는 게 당첨이 보장돼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청약만 믿고 우리가 둘러볼 게 아니라 주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그 주택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모니터링을 한번 꾸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의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또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청약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주변 관심 잔지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꾸준히 잘 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이제 투트랙 전략을 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가 그동안 느껴온 그 박탈감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분양으로 청약 당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 분양가 상한제 등은 일단 신규 아파트를 시세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저렴하게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질 텐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전 청약 로또일까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사전 청약 대상 물량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30%가량 낮은 가격으로 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자, 시장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 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기 신도시 등은 이제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예, 그 여태까지 느껴왔던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당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가격만 보면 로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시세 차익을 챙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청약으로 이제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무주택 자격은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유지를 하셔야 되고, 자, 6년 이상 어느 정도 이 묶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이상 전세 월세를 살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6년 동안 내가 전월세 살 자신은 없고, 자, 인근 단지를 모니터링 했는데 괜찮은 물건이 나타난 거예요. 괜찮은 물건은 뭐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게끔 나온 물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정부가 그 토지 보상을 이제 마침 부지에서만 사전 청약을 해서 청약 대기 기간을 1년에서 2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3기 신도시 주요 그 청약 일정을 보게 되면, 자, 2021년 7, 8월 또는 2021년 9, 10월 또는 2021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2022년도 이제 사전 청약을 예,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입지는 서울 도심권에서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자,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제 또 공급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편도 철도망들이 이제 들어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당첨만 된다 그러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약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은 가점제에 이제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 확률 또한 또 높지 않은 게 이제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기 신도시를 노린다 그러면 이 특별 공급,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려볼 필요도 있어요. 왜? 공급을 조금 이전보다는 많이 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확률이 높은,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 단지 및 평면이 다소 열이 있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일단 그 경쟁률이 낮은 곳에서 청약을 넣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게 이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 게임에 대안 없이, 자,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내가 청약을 노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뭐 청약 점수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출, 그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대출 같은 경우 자금 조달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 자금,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이 가처분 소득에 그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약 받는 거 좀 무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예전같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바로 뭐 전매 제한이 풀리면 처분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약에 당첨되는 게 어느 정도 일부 해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내가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불확실한 게임에만 너무 목매달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단지 또는 주택군에 대해서 일단 급매물이라든가 또는 괜찮은 메리트에 있는 가격대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좀 그런 부분으로 또 적극적으로 취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이라는 토끼와, 그 다음에 지금 또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과 흐름에 따라서
이 급매 물건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금 수준 등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지역, 자, 그 지역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하게 이 가격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우리 가족의 주거 안녕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력을 발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또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폭등할 거다. 자,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청약이라는 부분 그냥 무작정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내역서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당첨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입주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동안 나는 전월세를 몇 바퀴를 살아야 되는지 그걸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 관심단지는 꼭 모니터링을 하셔서 괜찮고 적정한 가격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취득할 필요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